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토목환경과 동문회 AI 실무 적용 세미나 실무 문서 완성도 높이기 사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는 AI 실무의 실무 세미나 전체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핵심 부분입니다. 오늘은 AI로 문서를 빨리 쓰는 기능 설명이 아니라 실무 문서를 바로 제출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특히 문서 과정 4장부터 6장까지 즉 스타일 학습, 폼 프로프트, 이미지 활용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초안을 빨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문서로 정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본 강의는 이제 워낙에 좀 중요한 강의라서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계획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서 완성도와 스타일, 두 번째가 폼 프로프트와 문서 유형별 변환, 세 번째가 이미지 활용과 워크플로우, 네 번째가 보정, 최종 검토, 프롬프트 자산화입니다. 특히 이제 토목 전 분야 엔지니어링 종사자를 고려해서 추상적 예시 실무 문장 구조 표현을 체감토록 해야 되는데 제가 집안 기술자다 보니까 토목 전 분야 엔지니어 종사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수업 과정에서 이제 이 수업의 질의사항이나 또 동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글쓰기를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과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오면 성균관 skcivil.com 성균관대학교에 오면 이번에 그 자료실에 AI 교육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들 어, 교환을 지금 다운받아서 수업을 하고 계실 텐데 아까 그런 것들을 글쓰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저도 피드백도 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아까 이게 네 차례로 나눠서 강의한다는 데 있어서 교환을 좀 수정해 가면서 사전 강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겁니다. 어, 이번 과정은 이제 스타일, 톤, 이미지 세 가지 방법을 어,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문서 작성 워크플로우 안에서 함께 쓰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즉 기존 문서의 형식을 따라가고 문서의 목적에 맞는 어조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지를 보강한 뒤 사람이 최종 검토하는 전체 흐름을 익히겠습니다. 오늘은 기능 하나를 익히는 게 아니라 문서를 만드는 순서를 익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타일 형식을 잡는다, 톤으로 어조를 맞춘다, 이미지로 설명력을 높인다. 왜 문서 완성도가 중요한가? AI는 초안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실무 문서는 초안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용어가 틀릴 수 있고 현장 맥락이 빠질 수 있고 책임 표현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문서 품질에 필요한 것은 초안 생성보다 완성도 관리에서 결정됩니다.
먼저 아무 기준 없이 써보겠습니다. 실무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 문체, 구조, 책임 표현이 얼마나 흔드는지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흔히 쓸 수 있는 실수인데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줘. 국도 절도사면 하단부 배수로 일부 구간에서 강우 및 균열과 시행을 시켜놓고 그죠. 지금 강우 균열과 단차가 발생하였다. 유수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채수 흔적이 있고 외측 사면에는 쇄골 흔적이 확인된다. 의기전 보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어, 지금 이거 결과를 보면 그 문장 자체는 좀 그럴듯해 보여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개요 발생 원인 이런 것도 사실 원래 맥락이 맞는 건지 이런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다음에 안전성 결론 시공비 관리 유의사 이런 내용도 실제로 이런 문서를 우리가 받을 때 조금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이거는 종합 의견을 보면 판단된다. 배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조속화 보수 시행이 바람직하다. 굉장히 자신 있어요. 근데 질의사항이 강호 균열과 단차가 발생했다. 일부 물의 흔적이 있고 쇄골 흔적이 확인됐다. 우수전 보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종합 의견은 그렇죠. 이런 문제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자료도 없는 판단이 섞이니까 그러니까 자료도 없다는 게 섞이거나 책임이 과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문서 완성도의 5가지 기준. 실무 문서가 이제 그 바로 쓰이려면 어, 5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성, 일관성, 설득력, 가독성, 재사용성. 정확성은 이제 수치와 조건이 맞아야 되고, 일관성은 문체 용어가 통일되어야 하고, 설득력은 원인, 근거, 결론이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되고, 가독성은 어, 독자가 빠르게 핵심이 파악 가능하도록 돼야 돼요. 그리고 재사용성은 이제 다음 문서의 구조 표현을 재활용 가능. 대부분 이제 재사용성이 이제 AI 때문에 이제 좀 AI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문서 많이 쓰고 있죠. AI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잘된 문서 계속 재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서에서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음, 자주 흔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흔들리면 생각하기 싫겠죠. 예.
이번 과정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타일 학습. 스타일 학습은 기존 문서의 형식과 표현 패턴을 익히게 하는 것이고, 폼 프롬프트는 문서 목적과 독자에 맞는 어조를 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미지 문서와 발표 자료의 보강력, 설명 보강력을 보강하는 것이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제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문서의 워크플로우 안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스타일은 뼈대고, 톤은 어조고, 이미지는 설명 보강형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스타일과 톤의 차이입니다. 스타일은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구조, 단락, 표현 패턴입니다. 반면 톤은 어떤 어조로 쓰는가, 목적, 독자, 격식, 어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타일은 문서의 골격이고 톤은 문서의 목소리입니다. 둘을 함께 줘야 형식과 어조가 모두 실무 기준에 맞는 초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두 방식으로 써 보겠습니다. 하나는 스타일만 주고 다른 하나는 스타일과 톤을 함께 주겠습니다. 이 차이를 이제 직접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각자 이제 예시 잘된 문서를 좀 따라왔으면 좋은데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냥 가장 최근에 했던 예시 문서를 하나 올렸어요. 기술검토견서. 이걸 놓고 하고 하겠습니다. 뭐 잘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래도 제가 포맷 정도는 좀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음, 아래 기준 문서의 문체와 구조를 참고해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해줘. 기준 문서 발제. 이거는 뭐 제가 쓰는 검토서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좀 이제 카피를 했어요. 이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쓰는 문서에서 발췌를 하면 되겠죠. 질문. 아까 똑같은 거예요. 배수의 일부관에서 균열 단차, 흐름이 유지되고 일부 최수 흔적은 확인되고 외측 사비는 세골 흔적이 관찰된다. 우기점 보수 필요성과 추가 사항, 확인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아까 그 어떻게 보면 문서가 나왔죠. 자 이제 이거 뭐 무슨 이제 스타일만 주더라도 어떻게 쓰는 건데 단락표. 본 검토는 제 문서 스타일인데 이게 아까 예시를 보면 제 문서 스타일 그대로 복사되어 있는 거를 그 알고 있습니다. 뭐 내용이 아니라 스타일이 이렇게 좀 돼 있죠. 적용 기준에 보면 이런 게 있고 기재 우선지 검증 이런 내용들이 있고 보수 필요성, 추정, 결론, 추가 확인 사항. 어찌됐든 뭐 초안으로 조금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좀 향상이 됐죠. 이렇게 스타일만 줘줘도 좀 문서 같아 보여요. 내용은 이제 뭐 제공 자료가 뭐 단차 발생, 우수 흐름 유지, 재수 흔적, 세골 흔적, 보수 필요성 검토가 요구됨.
내용이 뭐, 그래서 기술적인 판단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까 뭐 인풋이 요거 막 이 내용이니까, 이 정도 판단밖에 사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봤을 때 이 정도 판단밖에 못할 것 같네요, 보니까. 어쨌든 그냥 나름대로 쓸만해요. 예.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아까 여기 똑같은 거에서, 스타일 톤을 함께 좀 프롬프트를 볼게요. 근데 여기서, 어, 톤을 넣은 게 이제 뭐냐면, 문서용 기술검토 의견서, 독자는 발표 담당자, 목적은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검토 의견 전달이며, 범위는 판단된다, 필요하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를 사용해서 작성해지고, 문단은 개요, 근거, 결론, 시공, 관리상, 유의사항으로 구성해줘. 기준 문서의 문체와 구조를 참고로 작성하되, 예. 기준 문서가 이제 저 예시에 올렸던 제가 며칠 전에 썼던 검토서인데 거기에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좀 표현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발췌를 해서 넣었어요. 따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단차가 발생했다. 뭐 똑같은 거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좀 뭐 기술검토 의견서 어, 아까 배수기 처음에 입력사항이 정리돼 있고 현재 유술에서 상시된 어려우나 뭐 이런 내용들 음, 검토 근거가 좀 있고 결론이 있고 시공사 결론을 보면 현장 검토에 의한 배수 대상 배수로는 현재 유수 흐름에 유지되고 있으나 발생하고 최소 흔적이 확인된 고려할 때 배수로 본체 부부적 기능 저하와 기초 외의지 집안의 변화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만 해요. 예. 따라서 본 구간 우기전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며 보수는 단면 표면 보수에 그치기보다는 균열 달차 불생 원인, 하부 공동 치마 요구를 외측 쇄골 범위를 함께 확인한 후 배수 기능 회복과 손상 방지 대책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자료만으로 손상 정도와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수 시행 중 배수로 하부 상태, 종단 경사 이상 여부, 토출급의 방류부 상태, 외축 사면 쇄골 범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쭉 있는데 물어보는 게 우기보수적 필요성이나 추가사항 확인. 인풋이 이거예요. 인풋이 정확히 많아지면 내용이 바뀌겠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만 해요. 이렇게 아까 그 정도 인풋에서 이 정도 판단 정도. 보고서가 음, 벌써 저 차이가 있다는 게 보여지죠. 어, 천천히 한번 봅시다. 시공시 관리상 유의사. 보수에도 균열면 표면 처리만 정리가 아니라 뭐 이렇게 확인한 후 어, 공동화 여부를 우선 확인이 필요한 분에 재시공 뭐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최소 흔적에 대해서는 뭐 이렇고 외유축삼의 세굴 흔적에 대해서는 뭐 이렇고 뭐 이런 이제 아무튼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참. 음, 아무튼 많이 변했어요. 예. 음.
처음에서 두 가지 문서만 비교해도 차이가 커요. 예. 스타일 학습의 개념. 스타일 학습은 이제 기존에 잘 작성된 기존 문서를 AI에게 보여주고 그 문체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새 문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어, 특히 기술 검토 견서, 계측 보고서, 뭐 현장 점검 보고서, 회의 자료, 공문처럼 반복적으로 쓰이는 문서의 효과가 큽니다. AI가 이렇게 학습시켰을 때 AI가 학습시키는 거는 이제 요소가 되게 공학 문서는 단문 위주죠. 단문 위주. 어미 형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어떤 판단된다, 뭐 필요하다. 단락 구성이 이제 뭐 개요, 근거, 결론, 유의사항, 표현 수준이 전문용어 사용 빈도, 구조 패턴이 표, 목록, 흐름도 활용 방식. 이게 이제 학습되고 있죠. 음, 이게 아까 보면 제가 늘 쓰는 게 개요, 근거, 뭐 결론, 뭐 시공상 유의사항. 이게 뭐 가장 일반적인 이제 기술 검토, 토질 분야 기술 검토 의견서 가장 그 기초적인 형식인데 그게 얘가 또 그 제 거 애시 문서에 온 걸 보면 떤 식으로 애가 학습하고 있는지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음, 이제 다 다르겠죠. 그 사람마다 아니 업무 분야마다 시공이라는 데서 스타일 학습이 효과적인 이유. 음, 애시 없이 요청하면 이제 AI가 형식과 문체를 임의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반면 애시 문서와 이제 함께 요청하면 어미, 단락 표현 과정을 따라가므로 결과가 실무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애시 문서를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좋은 기준 문서 한두 건이면 충분하고 어, 사실관계 수치 검토는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되겠죠. 이제 이건 충분하고 아까 제가 예시에 보여준 것 같이 문서 전체보다 핵심 단락 발췌가 효과적이고 예. 저도 제 거 기술 지원 문서에서 아까 필요한 것만 핵심 단락에서 어, 발췌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이 발췌가 좋은지는 제 거 예시 문서를 보고 거기서 또 제가 아까 올려줬던 프롬프트를 보면 뭐 어느 정도 단락 발췌를 하는 게 효과적인지는 한번 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스타일 학습 실무 절차입니다. 실무 절차는 이제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어, 기준 문서 선정. 잘 작성된 실무 문서 한두 건을 선정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문서를 업무에 맞는 걸 해야 되겠죠. 그 저는 이제 지방 분야를 하고 있는 지방 분야 기술자로서 제 문서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는 여러 엔지니어 분야에 있으니까 다 자기 문서를 써야 되겠죠. 어, 그 저는 저의 한계 때문에 제가 쓰는 기술 검토서 그 며칠 전에 쓴 건데 그거 갖다 썼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문체 구조 특징을 추출하고, 네, 형태. 그 다음에 역할 및 작성 원칙을 부여하고, A에게 이제 역할을 부여하고 스타일 학습을 지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입사원 때, 아니 신입사회란다. 위에 의사결정자가 바뀔 때 AI 들어오기 전에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하고 문체를 이게 딱 쭉 갖다 놓고 분석을 좀 하잖아요. 예. 어쨌든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해야 되니까 그 분석을 다 한 다음에 그거 없이 가면 맨날 결정 못 맞잖아요. 다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제 입력을 넣잖아요. 이렇게 이게 뭔지 그 상사가 예전에 의사결정권자가 좋아하는 문석을 우리가 분석했고 예약이 나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문서를 작성했어요. 이게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를 만들어야 이제 거기 의사결정권자가 좋아하는 문서를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수치 검토 이렇게 보면 뭐 전혀 스타일 학습 실무 절차가 우리가 해왔던 거 그대로예요. 뭐 AI가 들어왔다 와서 틀려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저는 그런 생각 같아요. 이게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도 예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관찰했다가 그대로 오겠지 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법이 있지는 불가능하지 않냐. 어차피 이것도 인간이 만든 AI로 일하는 것도 인간이 만드는 거고 또 인간이 맞춰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AI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일하는 순서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관찰해서 했지 않겠냐. 제 생각입니다. 근거는 없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 이제 실제 예제 기술 검토서 문장을 가지고 문체의 특징을 이제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토목 전 분야 엔지니어링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교환 애쉬가 하기가 좀 곤란해서 제 그 문서를 가지고 직접 해보겠습니다. 저 하는 게 아래 문장 위에 있지 활용 문장을 참고하여 문체 구조와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줘. 특히 어미, 문단수, 표현 방식, 수치 및 전제 조건을 다루는 방식, 제한 표현 방식을 정리해줘. 활용 문장은 이제 아까 그 보고서에 나오는 제가 예시 문서로 했던 그게 제가 며칠 전에만 제출했던 기술검토 의견서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좀 그냥 카피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 문서하고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이 써야 되는 문서로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문치와 구조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어, 이거 이제 제가 갖다 놓으니까 AI가 이렇게 분석해지네요. 이렇게 어미사용 방식이 어, 저한테 설명을 잘해주네. 기술검토에서에 적합한 판단력 요구형 의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검토는 이렇고 음, 확장 선언보다 검토를 따른 판단과 후속 조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방식이 중심으로 보인다. 실무 검사에서 책임이 있는 표현은 적절하다. 저보고 적절하다고 하네요. 아이고, 저도 자부심 가져야겠네. 문단 순서와 전개 구조. 그래서 제 글의 특징이 뭐 목적, 분리 조건, 반연사항, 판단과 적용 흐름을 구성되는 특징이 있대요.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아이고.
표현 방식, 기술 표현은 전반적으로 기술 문서의 압축 서술에 가깝다. 주관적 수식어보다 기술적 용어를 우선 사용하고 있다. 문장 하나의 원인, 조건, 조치가 함께 들어가는 구조가 많다. 다이시 심표보다는 중적 검토 사안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설명적이보다는 검토 포인트를 짧고 밀도 있게 제시하는 실무형 표현으로 판단한다.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대요. AI가. 종합하면 이렇게 쭉 나오네. 이거 제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비행기 타네. 요약하면 이 문장들의 문체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뭐 이렇게. 음. 이 문체를 따라 기술 검토서 의견 펌플릿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술 검토에서 문단 템플릿으로 정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용법이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잠깐 보죠. 한번 물어보죠. 야,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3번씩 보세요.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이게 특히 이제 내가 좀 시고하는 사람들 보면 글을 잘 못 써요. 그 사람들한테 축복이에요, 축복. 내용을 먼저 그냥 자기가 아는데 자기 수준에 먼저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이제 문장 흔들려서 박사하고 뭐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우리가 저같이 이제 기술지원 감리하는 사람들이란 뭐 글 쓴 걸로 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엔지니어가 아닌 분야들 글을 잘 못 쓴 사람들이 많아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겠지 뭐.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다음에 템플릿 현장 매니저 템플릿 적용해서 문장 다듬기 하면 저런 보고서 좀 그래도 좀 나와요. 오이,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문헌으로 이거 이제 재무새 양식으로 이제 쓰겠네. 이제 이렇게 넣어서 나오면 이제 제가 쓴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네.
자, 봅시다.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현장 확인 결과, 아까 처음에, 맨 처음 입력이에요. 균열 단차 확인, 일부 채수구 흔적, 세구 흔적, 국부지방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선 단순 결함보다는 배수균의 전부, 구조의 열화 초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까 이게 처음에 관찰사항 넣어준 거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압축형 문안인데, 자, 이 검토서를 보면, 어, 개요. 이쪽 내용이 있고, 외축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거, 여기 보면은, 자료에 명시되지 않을 기회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 현장 조건을 고려한 본 손상 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강원시 필정 유출에 따른 배수로 외축 세골 진영, 배수로 하부 또는 측면부 토사 유출에 따른 국부 지지력 저하, 체수 발생에 따른 배수로 접하부 치마 또는 접속부 변형, 시공 이음부 또는 취약부를 따라 균열이 확대된 경우. 결론.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 이렇게 짧은 거 하나가 이렇게 보세요. 어, 오늘 얼음의 흐름을 보면 이게 하나의 내용이 이렇게 엉성했던 게 문체와 구조를 하다 보니까 저거 이렇게 변했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어, 스타일 이거 판단 근거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스타일 톤을 넣어줬어요. 약간 이 스타일을 넣어줬고 톤을 넣어주니까 문서가 또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다음에 잘된 문서, 예시 문서라, 이게, 이거는 시공, 이제 뭐냐면, 뭐 상업용 문서 뭐가 됐지? 이걸 넣고, 문체 구조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 줘. 이 특징을 쫙 넣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 하니까, 문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기승문터 문서가. 이게 과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 몇 가지 절차를 따라보니까, 그럴싸하게 초안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거 문서를 보고 한 건데 이게 시공이면 이제 시공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플로우로 따라가는 게 어, 문서 작성의 이제 프로다 이걸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려고 한 게 제가 아는 순에서 하다 보니까 제 문서를 갖고 설명을 했는데 이 프로를 잘 보시면서 자기가 만들어 가야죠. 예, 이렇게. 조금 스타일을 잠깐 봅시다. 아까 어, 여러분 이제 맨날 하는 게 뭐냐? 이게 그냥 쓰는 교육을 생각 없이 쓰면 이런 말을 써요. 무식하게 쏘자, 전문적으로 쏘자, 보고서형식으로 쏘자. 이건 우리하고 좀 안 맞죠. 좋은 지시 예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문서 유형, 기준 문서, 의미. 이렇게 맞춰줘야지 가치가 있지. 이렇게 쓰는 거는 글쎄 뭐 AI를 그냥 자료조사에 한정되는 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음,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수정일수가 줄어듭니다. 어,
저도, 저도 시간을 이렇게 많이 써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는 동무들도 좀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어, 말로 알아듣는, 말로 해서 알아듣는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고, 이대로 연습을 해보는 게 자기한테 되지. 이건 뭐랄까, 일종의 자전거 타기하고 비슷해가지고, 운전 연습하고도 비슷하죠. 그 이론을 엄청나게 알아도 운전 안 해보면은, 그렇죠. 자전거도 뭐 자전거 타는 거나, 음,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서 실무 과정은 사실, 그, 분야별로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분야,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 한 번에 강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개 챕터로 쪼갰어요. 그리고 이게 네 개로 쪼갠 이유에는 우리가 기술 지원 감리만 토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공도 있고 설계나 이런 쪽 엔지니어 분야가 아니면 설계도 있고 공공도 있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적용 일단 플로우는 똑같으니까 이거 적용해서 질의사항이나 이제 동무들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스타일이 좋더라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도 있으면 글쓰기로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아이고 뭐야 여기 성균관대학교 들어오면 자료실이 있고 여기 AI 교육이 있고 여기에다가 하나씩 글쓰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처음 들어오면 자기 입력을 넣는 게 있어요. 내정보 변경, 내정보를 넣으면 이번에 좀 이 홈페이지를 바꿨거든요. 네. 회원 정보 수정을 보면 이건 다 똑같고 이제 부가 정보에서 집 주소 뭐 이거는 비공개했고 직장명 뭐 보유 자격 근무 지역 주직무 전문 분야 이런 게 선택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좀 넣었거든요. 자 이렇게 넣었고 어,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이제 검색하려고 동문 검색할 때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좀 넣었어요. 근데 검색 기능이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수정을 좀 이 홈페이지에도 했는데 아까 그렇게 넣었던 이유는 이제 서로 검색이 좀 용이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문서 실무 과정 네 챕터 중에서 한 챕터를 강의를 했어요. 그 2, 3, 4 챕터를 계속 보면서 강의 듣는 건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이 스텝을 실제로 연습을 좀 해봐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있고 앞으로는 이제 입문 과정이 아니라서 실제로 어, 저도 이게 교환을 쓰면서 일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연습 없이 따라왔을 때, 이 교육 참여가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거나, 뭐 자기 기만 죽거나, 뭐 그런 이렇게 자존감의 향상이나 이런 것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이게, 임무 과정이 아닌 지금부터 과정들은 이제, 일종의 운전 연습하는 거 비슷해가지고, 그 운전 이론 아무리 배워도 운전 못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와도 똑같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식모 문서는 워낙에 중요한 거니까 좀 동문 여러분들도 좀 확실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도움이 되고자 강의를 네 개로 쪼갰어요. 문서 관정을. 그건 이제 이 교환은 전 끝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교, 교환은 이제 끝까지 만들었는데 그 저 혼자 떠들면 뭐하겠어요. 그게 그 나온 거에서 반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교환을 좀 수정해 갈 생각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또 정상적인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글쎄요, 이거 보면은 뭐 표준 프롬프트 탭플린 이런 거 이건 다 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대한민국 토목을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제 계속 그 동문들이 이렇게 계속 자기 필요한 분야들이 올라올 때 좀 더 좀, 그리고 저도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향상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게 난 그만큼 우리 동문 서로 간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교육을 받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2, 3, 4 파트로 계속 쪼개서 촬영되는 대로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